KF-21 6세대 최종 압류 66조 오일머니 잭팟. UA. 한국의 39조 원 우선 투자 결정. 뻔뻔한 인니 우리가 믿을 건 한국뿐. 한국항공우주산업 KI 2-3일 현지 시간 부터 5일까지 이집트 엘 알라메인 지역에서 열리는 이집트 에어쇼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EIS는 올해 신설된 에어쇼로 약 80여 개국, 2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50여 종 이상의 민항기와 군용기 등이 전시된다. KIA는 다목적 전투기 F-50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소형 무장 헬기와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를 전시하고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 공중 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인다. 또 장기 채공이 뛰어난 차기군 단무인기와 초소형 쏘아위성을 소개하며 무인기와 위성 수출 마케팅을 추진한다. 특히 전시장에 F-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각국 공군을 대상으로 직접 탑승 기회를 제공한다. 비행 우수성과 함께 조종사 양성과 다목적 전투 임무에 최적의 솔루션임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집트는 현재 대규모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핵심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대피라미드 상공에서 고난도 고개비행을 선보이며 항공기의 우수성과 기동성을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각인한 바 있다. KIA는 이번 에어쇼에서 이집트 사업 수주를 위해 이집트 국방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카타르, 이라크 등 주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KIA의 항공우주 플랫폼의 신뢰성 확장성을 소개하고 미래 사업 파트너 발굴 등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강구영 KI 사장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F-50의 뛰어난 성능 우수성을 물론 한 이집트 간 다양한 방산 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의 안보정론 핵 문제와 미국 대선 그리고 진퇴양난의 한국 안보, 한국의 안보를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이슈들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멈추지 않는 북한의 도발, 출산율 저하와 병역 자원 부족, 분열된 국론과 대립 일변도의 국내 정치, 경제와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 탈원전 후유증 등 곳곳에 복병들이 매복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 문제, 미 대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은 대표적인 복병들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더하여 중국 핵과 러시아 핵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지만 한국은 확장 억제 체제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강력한 핵 옵션을 결단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미일 핵 공유, 아시아판 나토 등을 거론하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미국 대선도 그렇다. 누가 이기든 한미동맹은 첩첩산중이다. 북한의 통일 포기 두 국가 선언에 이은 그러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하자는 종북 이념가들의 주장도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들은 많지만 한국이 가야 하는 대로는 정해져 있다. 북핵의 그림자와 중국 핵의 그림자, 신냉전 속에서 핵질서는 유례없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이 반복되고 있으며 유엔과 핵무기 비약 산조약, 체제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핵증강 또는 핵보유를 강행하는 불량 국가들을 제재하지 못하며
북러 간의 불법적 무기거래에도 속수무책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제와 새 농축시설 공개를 병행하면서 내년에 출범할 미국 정부와의 핵국과 핵국 간의 대등한 협상에 대비하여 몸값을 올리고 있고, 남쪽을 향해서는 핵탄두의 기하급 수적 증가와 전술핵 실전 배치로 압박하고 있다. 즉, 동맹 이완과 대남 압박이 동시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2024년 일체형 확장 억제 합의 등으로 북핵 억제력 강화에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미 전술핵의 한국도는 인근 배치, 한미 핵공유, 동맹조약 개정 등을 촉구해 오던 중이었다. 핵심은 현 확장 억제가 앞서가는 대책이 아닌 뒤따라가는 대응 체계라는 점과 그러면서도 핵위협이 진화하는 속도와 정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북쪽에서는 북핵 그림자보다 더 거대한 중국 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중국은 1964년 핵실험 이래 최소한의 제2경 능력, 즉 수백 기의 핵무기만으로 미 소아의 전략적 안정을 꾀하면서 선제 핵사용 포기를 표방하는 최소 핵 전략을 수십 년 동안 고수해왔었지만 시진핑 집권과 함께 도광양회를 청산하고 핵굴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제2포병을 로켓군으로 개편하고 지상 공중 해저 발사 미사일을 현대화하면서 중국판 핵 3축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며 최근에는 300여 개의 대륙간탄 도탄 사일로를 건설 중이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중국의 핵탄두가 약 500기에서 2035년에는 15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듯 중국은 미러와 대등한 핵초강 대국을 향해 질주 중이다. 중국은 외부 위협 억제, 핵심적 국가 이익 수호 등 담보 수요를 핵 증강의 이유로 내세우지만 탈냉전 후 미국이 핵무기 80%를 감축했고 핵심적 이익이라는 것도 대만 통일, 남중국해 영해화, 경제 영토 확대 등 팽창주의 야심과 관련한 것들이어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성큼성큼 다가오는 중국의 핵그림자가 위협인지 그리고 위협이라면 당면 위협인지 또는 미래 위협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야릇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한미동맹 앞에 놓인 과제들은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국제관계 중시와 동맹 중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카멀라 해리스 후보 당선 시 한미관계의 무난한 재출발이 예상되며 최근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한 것은 좋은 전조다. 하지만 오바마, 2008에서 2016에서 바이든, 2021에서 2024으로 이어진 민주당 집권 동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약화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슬람 국가, 가 창궐했다. 국방예산 삭감과 군비 축소를 추진했고 전략적 인내를 명분으로 북한의 핵증강과 핵실험에 대해 결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기조들은 바이든 시대에도 재현되어 핵무기 역할 축소가 강조되었고 미국은 함정, 잠수함, 전투기 등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동유럽, 중동, 중남미 등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악의 축 국가들이 공백을 메우는 안보지형 변화도 초래되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교 안보 경륜이 없는 해리스가 집권하여 오바마 바이든을 승계하면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러시아 압박, 핵태세 강화, 고강도 이란 제재, 친서방 중동국들과의 관계 강화 등이 예상되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재부팅되면서 신고립주의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다시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방조했던 과거 사실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보다는 미국 국익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했던 사례에서 보듯 동맹국을 경제적 경쟁자로 보려 할 것이며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가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의 국방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동맹에 편승하는 국가안보 이미지를 불식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동맹 관리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혼란과 망설임 속에서도 가야 할 길 찾아야 그럼에도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통일 문제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제4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 제10조와 제37조 등 헌법이 어떤 통일을 어떻게 추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서 양편으로 나뉘어져 다툴 필요도 없다. 100년 전과는 반대로 지금은 안보 위협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용 미 전술핵 할당 또는 재배치, 핵 공유, 한국 핵무장 및 핵동맹 등 현재 및 미래의 전략들을 놓고 지체 없이 동맹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갑자기 입시를 맞는 학생처럼 되지 않으려면 핵무장 잠재력 배양은 지금 착수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핵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도 그렇다. 양편으로 갈라져 논쟁할 이유가 없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한국은 미국의 새 정부와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자강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 강요하는 숙명이다. 누가 집권하든 그 정부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자세로 동맹을 꾸려야 한다. 하지만 특히 명심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맹국들을 위해 피를 흘리거나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신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전미국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미국의 새 정부와의 안보 공조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보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대만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방위력 개선비보다 전력 운용비를 더 많이 인상하는 모습으로는 유사시 한국을 위해 싸워줄 친구들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